안녕하십니까. 셀프 인성 리더십 행동 변화 전문가 김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부모 자격증 시대를 열자 부모 자격증 과정을 16강 정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의 역할이 가정에서 정말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고 나서 부모가 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걸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내용은 16강 정도 되겠지만 차례차례 쭉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가정을 좀 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저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부모가 사실 되기 전에 부부로 있을 때 부부가 부모가 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자녀가 태어남으로 해서 부모가 됩니다. 어떤 준비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부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전면허증도 있고 수많은 자격증이 있지만 정작 부모가 되기 전에 자격증이 없이 부모가 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의문이 갑니다. 자, 전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오프닝을 말씀드렸고요. 자, 가정의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짚어보고 그 다음에 부모 자격증 제도를 왜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부모 자격증에 들어갈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전체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자격증이 왜 필요한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첫 번째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다들 행복한 가정도 있고 불행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행복한 가정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행복한 가정은 또 불행한 가정에 비해서 그만한 준비 과정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강의 영상이 차례차례 16강 정도로 꾸준히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부모 인성교육입니다. 사실 인성교육하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유치원이나 초, 중, 고등학교 때 배우는 과목으로 생각을 하고 어른이 되면 자연스럽게 인성을 갖춘 인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먼저 인성이 바른 부모가 된 상태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저는 길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거울로 비춰지듯이 보여주는 그런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롤 모델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격증이 필요한 이유 크게 세 가지를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네 번째는 이타심으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부모가 혼자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끌고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된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질 때,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질 때 이게 더 나아가서 더불어 이 사회까지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오프닝인데요. 한국의 위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한창 뜨고 있는 북핵 문제, 그죠? 북한의 북핵 문제, 김정은이가 북핵을 진짜 없앨 건지, 그죠?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고요. 네 번째, 경제적인 문제. 가면 갈수록 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로 많이 또 힘들어하는 가정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익 집단의 갈등. 우리나라 정치나 각 이익 단체의 어떤 그런 걸 보면 갈등 속에서 이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성의 붕괴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윤리와 도덕성인데
분명히 아이들이 학교에서 윤리와 도덕 과목을 배우지만 어떻게 이 문제가 사회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지 그 시작은 저는 가정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일 1위가 뭐냐면 바로 가정의 붕괴입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그 아이가 학교에 가서 또는 사회에 나와서 정말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의 붕괴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남녀 평균 이혼 연령 추이, 연도별로 보시면 계속해서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고 높아지면서 어떻습니까? 이혼율이 또 증가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고요. 가정의 붕괴입니다. 이혼의 사유가 뭔가 한번 보면요. 자, 2000년도에 전후로 이혼 사유 원인이 뭔가 봤더니 자, 첫 번째 건강, 정신, 육체, 가족 간의 불화 이런 부분도 있지만요. 경제적인 문제, 가장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이 성격 차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성격 차이가 이혼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사랑할 때는 이해심도 많고 포용력이 많아서 감싸주고 이해하는 그런 부분이 많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바람 때문에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성격 차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상대방과의 어떤 성격 차이, 남녀 간의 성격 차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고 이렇게 부부에 넘어서 부모가 된다면 훨씬 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졌을 때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로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죠? 부부싸움, 아빠의 술버릇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정에서 불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교 폭력과 또 뭡니까? 사회 폭력까지 연계된다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교육 문제로 계속해서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것 역시도 이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저 아이가 힘들고 학교 생활 힘들 거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는 또 집단의 어떤 상황 속에서 이기심 때문에 한 아이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결국은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았다면 이런 왕따를 일으키는 상황에서 한 아이가 집단에서 이렇게 말하겠죠. 야, 저 아이가 우리가 이렇게 재미삼아 또 힘들게 하는데 저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나. 자, 우리 이런 행동 그만하고 야, 우리 저 아이를 좀 위해서 그만하자. 이런 한 아이가 나온다면 집단 행동은 분명히 왕따를 극복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용기 내어서 그렇게 말하는 학생도 없고 지금 계속해서 왕따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교 폭력 쉴 새 없이 일어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뭡니까? 이런 걸 못 견뎌서 자살까지. 물론 가정에서 불화로 힘들어서 공부, 입시 이런 어떤 측면에서 아이를 너무 1등 지상주의로 강조하다 보면 아이가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트 폭력 많은 이제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남녀 간의 그죠? 사랑으로 처음에 꽃이 피다가 이 어느 정도 한쪽에서 이제 그만 만나자라고 말을 했을 때 그냥 좋게 헤어지면 되는데 결국은 배신감으로 느껴져서 이 폭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정에서 어릴 때부터 이 폭력이란 걸 보고 자라거나 폭력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면 이런 상황이 저는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나서 이 학대받은 아이가 앞서 말씀드린 왕따를 또 유발시키는 그 동기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전체 이 상황을 놓고 볼 때 가정교육이 중요합니까? 학교교육이 중요합니까? 물론 다 중요합니다. 가정교육도 중요하고 학교교육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더 중요한 것은 가정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교육. 가정에서 올바른 교육이 자리 잡고 부모로서 부모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은 아이가 학교에 나와서 더 집중하고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또 사회에 나와서 내가 정말
이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가 되겠다라는 그런 꿈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앞서 모든 내용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는 정말 부모 자격증 제도를 정말 의무화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자격증이 다 민간 자격증부터 있지만 부모 자격증은 정말 없습니다. 수많은 기술 자격증 다 있지만 운전면허증보다 사실 저는 부모 자격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 자격증이.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부모 자격증이 의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이 영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서 부모 자격증을 따자. 그리고 부모 자격증을 따면 그때부터 내가 이 부모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완벽한 부모가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이런 자격증을 또 하나의 어떤 큰 틀을 놓고 내가 이런 자격증도 땄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되겠는가 라는 어떤 자격지심의 행동 변화도 저는 일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모의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점이 좋은가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부모의 역할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모르고 어떤 지적인 부모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모르고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제대로 알고 키우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인성교육. 부모가 바른 인성으로 자리 잡을 때 아이도 그걸 보고 그대로 벤치마킹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가정 문화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해주고 인성교육을 받으면서 가정의 조직 문화를 행복하게 만들면 더불어 이 사회가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것이죠. 자, 부모 교육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내용을 제가 넣어서 16강을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완벽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 내용 외에 또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이라도 여러분이 알고 부부에서 부모가 된다면 훨씬 더 아이들을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있어야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생소하실 겁니다. 자존감하고 부모의 자존감하고 아이하고 연관성이 뭐가 있을까? 물론 두 번째 강의에서 자존감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자존감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존재감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키우는 거하고 상당히 심리 변화에 많은 영향력의 차이를 보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 자아 정체성과 올바른 가치관, 생각의 힘에 대해서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인지치료. 순간순간 부모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뜻하지 않는 상황,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요. 그 상황이 발생됐을 때 부모가 어떻게든 좀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그 상황을 좀 빨리 탈피할 수 있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저는 만들어 드리고 싶어서 세 번째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목적성 있는 삶. 물론 이 순서대로 강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런 내용 위주로 16강이 진행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행복한 삶. 자, 행복에 대해서 아마 강의를 들어본 적이 별로 없지 싶은데요. 근데 제가 행복에 대한 연구를 하고 행복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전혀 행복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을 때와 행복에 대한 어떤 개념이나 행복에 대한 차원을 알고 있을 때 정말 행복의 지수가 달라지더라고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게 행복이고 아이들한테 어떤 게 행복인지를 잘 이렇게 몸소 알고 있는 부분을 이렇게 교육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행복에 대한 배경 지식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 생각해서 다섯 번째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자기관리입니다. 부모가 먼저 절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을 때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휴대폰이 됐든 술이 됐든 마약이 됐든 절제를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자기관리는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관리에는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표정이나 마음 씀씀이 뭐 의상 많이 있겠지만 시간 관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첫 번째 표정을 말씀드리면 부모의 표정이 시시각각 변하고 바뀐다면 아이가 엄청 마음으로 불안하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 관리를 잘하는 차원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8번째로 자녀와의 대화법입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넣었습니다. 자녀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소통 정말 많이 제가 강의를 나가고 있고 이 대화가 안 되어서 가정의 불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뱉는 말 이게 잔소리가 되지 않고 정말 자녀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대화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칭찬의 힘, 소통의 힘 말씀드리고 마지막 10번째로 부모의 역할 변화와 사람의 성격 아까 가장 많이 이혼하는 비율이 성격 차이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내가 배 아파서 놓은 아이지만 첫째, 둘째, 셋째 다 성격이 다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알고 있는 이 성격을 가지고 아이를 키울 때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성격들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사람마다 다양한 성격이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자녀를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끝으로 부모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부모라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자, 내가 먼저 좋은 부모, 현명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항상 부족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부모 자격증을 가지면 두 번째는 내가 가족의 롤 모델이 된다는 생각으로 사명으로 삼고 항상 언행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 자격증을 마지막에 취득하고 싶은 분들은 내가 이런 부분이 가족들에게 바뀔 수 있다, 변하겠다 하는 약속을 몇 가지 정해서 그걸 변화시키는 모습도 저는 같이 병행해서 해야만 부모 자격증을 주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족의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더불어 잘 사는 이웃과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이타심을 갖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이번 이 16강을 통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하루아침에 행복한 가정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나마 작은 시작, 그 불씨를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사회에 또 더 나아가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뻗쳐서 보다 행복한 가정, 보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부모 자격증 시대를 열자 부모 자격증 과정 1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